만약에 나랑 진짜 똑 닮은 쌍둥이가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난해.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비난하는 말을 계속한다고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 않겠어? 이게 사는 거야? 이 나랑 똑 닮은 쌍둥이가 누군 줄 알아요? 나예요. 내가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건 뭐냐?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격려해, 공감해, 이해해, 칭찬해.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살맛나지 않겠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살맛나지 않겠냐고. 이러면 너무 자기 위안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발전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애초에 사회가 우리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잘 산다라는 개념이 뭐야?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어? 똑 부러지게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회사에 다녀서 얼마 이상 벌고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성향, 나의 매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나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어때?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 나는 왜 그게 없지? 난 왜 그런 성격이 아닌 거지?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매력적인 성향까지도 다 죽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내가 감성적이면 감성적인 대로, 내가 지랄 맞으면 지랄 맞은 대로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요. 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사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타고난 성향대로 사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그래서 껴맞춰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나를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나의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타고난 내 성향을 살려서 사는 게 제일 나답게 사는 거고 그게 제일 발전적인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 필요 없어요. 자존감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 하면 보통 나를 사랑하는 마음 끝 이러는데 아니 좀 디테일하게 3가지 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일이나 능력, 학업 뭐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뭐 고학력의 대기업을 나온 사람보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노는 사람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그냥.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안전감입니다.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겁니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무조건 자존감이 낮다? 아닙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랑을 잘 받았어도 크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건 바뀌어질 수 있고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원인은 다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2번째 오해가 뭐냐면 과거가 내가 그랬잖아요. 난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미 과거는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고쳐질 수 없잖아요. 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지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키울 수가 있어요. 과거는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참 애석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참 다행이에요. 과거는 과거라서 현재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트라우마에 대한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트라우마, 부정적인 과거는 마치 굉장히 무서운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 사진이 내 방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을 볼 때 어때? 너무 무서워, 너무 공포스러워.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인물이 튀어나와서 나를 물을 수가 있나요? 털끝도 못 건드려. 왜 트라우마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세요? 왜 내가 거기 갇혀 사나요? 현재는 현재예요. 과거는 과거고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나한테 그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을 내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계속해서 내 뇌에 들려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3번째 오해는 자존감이 높아지면 좀 거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자기애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내가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과하게 어필하고 잘난 척을 계속합니다.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거만해 보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거야. 자기애하고 자존감은 다른 겁니다. 자기애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자존감은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죠.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도 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일단 사람이 주는 사랑을 잘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렵게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착을 해요. 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면, 나의 모든 것을 알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고 자꾸 의심을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해, 의처증, 의부증 이런 사람들은 다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거든 친구를 만나는 거든 다 내가 나답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들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어떤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남자친구랑 키가 똑같아, 센치가. 근데 이 언니가 이 힐을 신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 힐을 신고 나가? 남친이랑 키 똑같다며. 그러면은 같이 걸을 때 좀 민망하지 않아? 이랬더니 이 언니가 되게 발끈하면서,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걔 때문에 힐을 포기해. 지금 내 패션에는 힐을 신어야 완성인데. 걔에 의해서 내가 바뀔 필요 없는 거잖아. 난 내가 이쁘고 싶은데? 나다운 게 제일 멋있는 거야. 그리고 자존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죠? 열등감. 이 열등감에는 세 가지 생각이 연결됩니다. 하나는 나는 남보다 부족한 면이 있다. 무능감. 두 번째, 그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 나만 없다. 자격지심.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손해를 보며 피해를 보며 한다. 피해의식. 이런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을 곧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고든 시선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도 캐치하지 못하고요. 매력도 캐치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야. 열등감은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무능감,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똘똘 뭉쳐서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긴 한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등감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돼서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20대, 30대까지는 굉장히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크나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50대가 돼서도 이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이 있다?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이 열등감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뜨겁거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막 피가 뜨거워지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40, 50대가 되면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걔가 걔고 내가 나고 다 똑같아. 갑자기 삼각대가 사라지면서 셀카봉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소리만 들으세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5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실천사항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해도 안 돼,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몇 달 만에 갑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5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일단 거부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딱 택해서 2달 이상 꼭 좀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괜찮아, 나한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지 않는 거죠.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안 하면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해줘요? 내가 나도 괜찮다고 안 해주는데 누구한테 괜찮다는 소리를 듣길 바래요.
괜찮다는 말을 수시로 해주던가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핸드폰에 쓰던지 뭐 종이에 쓰던지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오늘 웃다의 자존감 영상을 보았다. 2. 보고 나니까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3. 하지만 영상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런 의심조차 들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 괜찮다. 이렇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 비난을 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누구나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걔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냥 걔 생각이라고. 걔 생각. 그의 생각이라고. 어떤 근거도 없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자기 느낌,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가지도 않아. 걔도 얼마 후에 그 의견이 바뀌어. 그게 뭐라고? 그깟게 뭐라고? 걔가 뭔데? 그 의견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 진짜 찌질해갖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고쳤어요. 어떻게 고치냐?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응,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만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은 막 붕괴되고 있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한테 익숙해지면서 뭐 웬만하면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존감이 실제로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가 못난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 못난 것도 다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이구 쯧쯧쯧쯧 저게 못나서 저러지.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넘기세요. 불우이웃입니다. 나를 진짜 많이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 응, 엄마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리세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엄마 생각이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내가 모두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인가요? 난 신이 아니잖아요. 난 한계라는 게 있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유명하잖아요. 미움 받아도 되지 뭐. 그깟게 뭐라고. 나는 누구 안 미워해? 다 똑같아 사람.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받아들이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막 밀어내지 말고 그 못난 나도 나야. 내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줘? 내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줘?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줄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앵길 수 있어. 못 앵겨. 성질이 그래 먹었구나. 그게 나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은 대로 자존감이 낮구나. 그래 그게 나다. 일단은 받아주란 말이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두려움이 많아? 그러면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난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하고 막 밀어내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어떤 미래의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나는 땡땡땡이 두렵구나. 난 땡땡땡이 무섭구나. 그냥 내 것으로, 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지. 밀어내고 회피하면 안 돼. 내 불안장애 영상을 한번 보세요. 회피하면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드러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해결책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 내 손을 떠난 그런 문제들.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난 몰라 하고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나 그거 두려워. 나 그거 못해 하고 그냥 인정이라도 하는 게 아예 밀어내버리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항 극복하기입니다. 난 자존감이 높아지길 정말 간절히 원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삶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바라는 목표와 나의 현실은 충돌합니다. 그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항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항에 부딪혀요. 왜냐면 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있어. 우리 몸도 그렇고 여기 뇌도 마찬가지야. 내 뇌가 부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결과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하던 노력을 멈추게 되고 이건 이론일 뿐이지 하는 불신이 들기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이런 저항에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내게도 저항이 올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게 딱 찾아오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나설 수가 있어. 올 것이 왔구나. 부정적인 생각 왔니? 그때 세게 소리치세요. 아니야. 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 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난 사랑스러운 존재야. 난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제 막 물리치는 거야, 저항을. 내 말로. 저한테 댓글 다는 학생들 중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해. 나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살아도 돼요. 여러분 진짜 연쇄살인 한 그런 사람들도요. 살고 있어요,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이 왜 죽어? 다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도 돼. 행복할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하세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왔을 때 안 놓쳐. 마지막 5번째. 자존감 높은 척을 해보세요. 솔직히 괜찮아. 넌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열불이 터져.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니어도요. 그런 척, 연기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 내가 돼요. 왜냐면 빈말이라도요. 뇌가 듣잖아요. 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동의하는 말만 하고는 못 살아. 동의 안 해도 척을 하라는 거야.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괜찮아. 잘했어. 주눅 들지 마. 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너는 아주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전혀 내 마음의 동의가 1도 안 돼도 그냥 말이라도 연기라도 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